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제 제청하면은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노만석 대행의 사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먼저 이것 좀 궁금하네요. 아니 저는 노만석 대행은 더 이상 이제 검찰총장 대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십 실종, 리더십 잃어버린 아니 그리고 상황. 뭐랄까요?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검사답지도 못했어요. 검사답지도 못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누가 뭐 무슨 얘기를 했든 법무부 차관이 무슨 선택지를 주는데 아니 선택지를 법무차관한테 검찰총장 대행이 받아요? 아무리 대행이지만 검찰총장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차관은 총장보다 밑에 사람이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법무부 차관 하다가 뭐 딴 데 또 갔다가 정말 그 발탁돼서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외압을 느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 생각이 항소였으면 항소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면 되지. 도장 찍으면 되지. 그걸 왜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뭐 정진우 지검장 사의 표명한다. 또 지금 노만석 대행 사의 표명했다. 이게 안 맞거든요. 아니 그리고 앞뒤가. 마치 뭐 항소 포기가 검찰을 위한 결정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을 위한 결정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검찰을 위해서 뭐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이 그 피고인들 말고는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누구한테 득이 되냐고 이게. 아무한테도 득이 안 돼.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항소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로 야 업무상 배임죄는 이렇게 기소할 수 없어. 이거는 이득X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소는 안 돼라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남았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소 포기로 1심에서 그냥 확정이 됐다? 그 피고인들한테는 확정이 된 거지. 하지만 다른 1심 재판부도 이 판결 참고 안 해요. 다른 1심 재판부가 이거 무죄로 선고했는데 이게 확정됐다고 이 비슷한 사건을 재판하는 다른 1심 재판부도 무죄로 선고한다?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안 돼요 전혀. 아무도 이득이 그러니까 왜 한 거예요 이거? 이 사건 피고인들 외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일부러 좀 그 사람들 뭔가 좀 이득 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나? 일부러 미루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그건 본인 판단과 책임이지 왜 내가 검찰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누가 그런 검찰을 끔찍하게 위하는 결정도 아닐 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이 국회 나와서 하는 말, 대통령실의 반응 이런 걸 보면 이걸 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서류로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장관 입장에서는 뭐 신중히 판단하라. 그리고 물론 우리 앞에서 보면은 지금 법무부의 기류 이거는 기계적인 항소는 뭐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계적인 항소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소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일단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주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노만석 대행하고 뭐 통화를 하던 뭐 서면을 주고받은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장관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차관한테 내 얘기를 전하라고 시킨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차관을 통해서 만약에 수사지휘를 했다고 하면 그게 수사지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수사지휘는.
장관이 직접 총장한테 해야지. 그게 수사지휘권이지. 법무부 차관은 총장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구조상.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건 수사지휘는 일단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네. 글쎄요. 여기서 노만석 대행이 구차하게 여러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매우 부적절한 네. 상황이다. 그래요. 노만석 대행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만석 대행은 노만석 대행이고 그러면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내로남불 아니야 진짜. 다른 더 중한 사안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특히 대장동 이건에 있어서만 이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하는 거 집단 행동하는 모습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선택적 반발이라는 점에서는 비난받을 만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럼 그때도 반발을 했어야지. 당연히. 그게 훨씬 큰 건이고. 아니, 검찰총장을 상대로 왜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네. 몇 년도야? 그러니까 78년 동안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왜 즉시항고를 안 하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받아봐야지. 라는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다? 왜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게 나오냐? 이거는 당연히 그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때도 잘못된 결정이고 이번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형과 관련한 항소가 아니고 무죄와 관련한 항소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네. 항소를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네. 1심이 아닌 권위 있는 상급법원의 판결로 남겨놨어야지. 그게 맞는데 항소 포기는 관행으로 봐서도 이상하고 네. 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반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지점에서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당신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고 지적하고 반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찌 됐건 이건 검찰의 결정이에요. 검찰의 결정이고.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 거기서 네. 뭐 지지고 볶든 그리고 심우정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냐 이런 비판을 받든 검찰 안에서 있을 문제인데 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윗선과 그러니까 이른바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 이쪽과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 압력을 통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어 가지고 범죄 수익도 7,800억 뭐 이렇게 회수 못하게 됐다, 환수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 이런 언론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확하게 서면 지휘를 통해서 이 사건 항소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하면 네.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닌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니까 뭐 정부 여당을 상대로 반발할 수 있다고 쳐요. 지휘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뭐 반발하고 거리로 나가고 이런 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하면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없었는데 검찰에서 알아서 한 건데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요. 그 부분 짚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항소 포기 이 논란 자체를 만든 것 자체가 뭘 좀 덮고 가려고 이슈를 좀 묶고 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남욱에 이제 배 가르겠다. 네. 아이 사진 보여주고 이런 문제나 연어 술 파티 이게 드러나는 상황. 또 유동규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지금 열받아 있겠습니까? 자기는 뭐 3년 해가지고 뭐 나는 뭐 다 풀려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 갔는데 받아보니까 1년 더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어. 열받죠. 그래서 남욱처럼 유동규가 입을 열까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걱정되는 검찰이 이걸로 좀 이슈몰을 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항소 포기가 워낙 이슈화가 크게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사안이 아니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이슈화돼 갖고 뭐 지금 막 그 드러나기 시작한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의 최근 법정 증언의 문제라든지 이게 뭐 덮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건 별도 문제고 별도 문제고 다만 저는 약간 그 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하고 결이 좀 다른 게 항소 포기가 맞았냐? 아니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지. 그리고 어떤 양형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할 수 있는 거하고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 포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도 문제거든요. 차원이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를 항소 포기가 맞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정치권에서 이건 대단히 법률적인 문제고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왈가왈부하고 뭐 이거. 아니 정치권에서 이게 뭐 항소 포기가 맞았는데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약간 지금 상황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이걸 이슈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대응을 하고 또 검사들의 이런 선택적인 판단, 선택적인 분노 또 집단 행동 여기에 대해서 또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좀 호기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대검도 가고 법무부도 가고 규탄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항소 포기를 정권에서 시켰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킨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서면 지휘가 있었다고 하면 시켰다는 말이 맞겠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그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검찰이 알아서 결정한 건데 기존의 관행과 안 맞는 건 틀림없다. 근데 그런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도 결국엔 검찰총장 대행의 결정이었고 그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뭐 민주당이든 누구든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 가지고 국면 전환 지금 내란 종식 특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오늘 체포동의안 보고가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뭐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내란 종식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걸 좀 반전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하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생각도 들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무슨 일부 국힘 의원도 아니지 사실은 당 대표가 얘기한 거니까 무슨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던데 이건 침소봉대를 떠나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시켰냐고 아니면 대통령 참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